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14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자한평에서 개인택시 매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우성택시나라 대표 함춘근입니다. 대표님, 오늘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어제 날짜로 해서요. 지금 7월 13일자죠. 어제 해갖고 1억 1,30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요? 지난달, 그러니까 둘째 주, 지난주 했었을 때와 지금 차이는 큰 차이가 없죠. 그때는 1억 대략 1,500 정도 했었고, 지금은 1억 1,300이니까 한 200 정도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근데 그 동안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내리막길을 탔었을 때 1억 700까지 빠지다가 지금 다시 상승선을 타고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세가 좀 출렁출렁 되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 앞으로는 보합세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1억 1,000에서 1억 1,5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고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예전에 그 시세 전망할 때 그게 대충 다 맞았잖아요. 네. 그렇게 그 맞추신 뭐 방법이 있나요? 뭐 방법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와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서 맞아지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귀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세가 좀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욕도 많이 먹었죠. 네가 이거 시세를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소리도 듣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세가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고,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이 시세를 어느 누군가가 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뭐 유튜버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세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확한 시세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냥 기대치, 상상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세가 그냥 아주 완전히 들쭉날쭉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돌변해 있어서 시세가 인터넷으로 봤었을 때는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마당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장안병 보면은 매매상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시세가 정확한 시세인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차가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가 없으면 시세가 얼마까지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1억 1,300인데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2억에도 차가 없습니다. 3억에도 없고 10억에도 없어요. 근데 시세는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에도 없어. 그리고 얼마에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하고 그걸 또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비싸도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억 2,700 올라갔었을 때나 1억 700 내려갔었을 때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이에 그 1억 700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1억 2,700 올라가서 좀 멎었다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1억 2,700이 어제 1억 2,700이에요. 근데 오늘은 1억 2,200 하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뭐 500 정도가 뚝 떨어지는 이런 아주 안일한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허수가 많이 낀다. 또 급하게 떨어지면 또 허수가 또 많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려면 좀 이렇게 유튜버들이 또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시세를 올리시는 분들이 정확한 시세를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도 올리다 보니까 이 양도자나 양수자들이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그 어느 한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막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세가 그냥 들쭉날쭉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들쭉날쭉 시세가 지멋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 시세가 그 1억 2,700까지 갈 때요. 네. 며칠 동안 그 머무른 거예요? 한 이틀 머물렀습니다. 네. 그리고 툭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다음 달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양수자나 양도자분들께서 어느 한 사람, 어느 몇몇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는 휘둘려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지금 당장 없으니까 빨리 사서 일을 해야지. 이러는 것도 좋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 아니겠는가. 지난번에 1억 2,700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1억 5천 간다고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런 바람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 얘기하시던 분들이 쏙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락한다. 1억 이하로 떨어진다는 또 소문이 무수히도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팔려 하는 사람이 너도나도 다 빨리 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됐었죠. 거기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싸게 파신 분들은 거의 1억 정도에 파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서울 개인택시 매매를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시세가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요즘에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에 매매성도 많지만은 옛날 과거에는 이 유튜버 이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항상 거의 고정 시세로 갔었어요. 바닥 시세라 그래갖고 장안평에 있는 시세가 전국을 이렇게 대표하는 시세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세가 갑자기 푹 올랐다 푹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좀 살려 하시는 분이나 팔려 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서울 개인택 시세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24년이죠. 24년 상반기인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시세가 여름철에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낯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깨져 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관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그 이제 조합 측에서 개인택시 매매업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6월 달부터 한다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언제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장에서 어떤 분들은 뭐 1억 5천까지 가니까 팔지 말아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허수로 인해서 시세가 들쭉날쭉 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라고 하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팔아야 되고 살려고 하시는 분은 그때그때 맞춰서 사야 되는데 이게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안 파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안 파니까 물건은 딸리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사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살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면 팔려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안 팔고 있다가 팔려고 했던 사람들 갑자기 많이 몰려 나오게 되죠. 그럼 또 폭락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1억 2,700 올라갔었을 때나 1억 700 내려갔었을 때나 이렇게 갑자기 그냥 등락의 폭이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그거를 믿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내가 팔고 싶다 그러면 그때 바로 파시는 게 좋고 내가 사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네.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 개인택시 매매 업무를 관장한다는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한다 하는데 6월 달부터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 매매를 관장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는 확실히 이득이잖아요. 글쎄요, 그거를 완벽하게 이득이다, 실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게, 개인택시 조합에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매매를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떻게 양도양수하는 것을 이끌어갈지, 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다, 매매 수수료가 결부가 되고, 매매권에 대해서 어떤, 이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24시간 손님이 있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지방 중소도시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인데요. 서울은 택시가 대략 한 5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방은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 개인택시 시세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은 그나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시세가 저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수익금하고 시세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 수입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수입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대신 이제 개인택시 시세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팔아야 되고 누군가가 사야 되는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는 한번 개인택시 소유를 하면 팔려 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급등하는 것이죠. 요즘도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년퇴직자가 많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수요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해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한 1년, 2년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서울 개인택시 시세와 관련해서 조언 좀 해주세요.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너무 심하게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살려 하시는 분이나 팔려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고, 어느 시점이 좋을지, 어느 시점에 또 그 사고 팔아야 될지, 그거를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팔려 하시는 분들은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금물이다. 왜냐면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다가 보면 지난번처럼 1억 2,700 갔어요. 근데 1억 2,700인데 그 다음날 1억 2,200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막으려고 하면 중간쯤에서 만약에 시세가 한 1억 2,700 정도, 아니면 한 1억 2천 정도, 1억 1,50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시세로 보면 이제 오늘 시세가 1억 1,300이잖아요. 그러면 한 1억 1,500 정도, 1억 1,400 정도에 팔면 좋겠다. 또 더더구나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세가 1억 700에서 지금 1억 1,300까지 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살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순간에 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기다리지 말라는 것,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살려 하는 시점과 내가 팔려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7월 14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가 있으면 너무 망설이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서울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